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집살이 연습하라며 진상처럼 구는 시댁에 복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7년차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하고 당찬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도 통쾌했던 파혼을 겪은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파혼에 관한 썰이에요. 상대방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의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여기서는 편의상 도진 씨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매너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만남이 길어질수록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진 씨는 자기 학벌과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에 데이트할 때도 굳이 대기업 로고가 박힌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나온다거나 대화의 절반 이상이 자기 대학 동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위화감이 확신으로 바뀐 건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거실 벽면 한가운데에 도진 씨의 명문대 졸업장과 상장들이 마치 훈장처럼 표고되어 걸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를 내어주시며 대뜸 학벌 이야기부터 꺼내셨어요. 지윤이는 전문대 나왔다고 했지? 요즘은 그쪽 일하는 아가씨들도 야간으로 4년째 학사 따고 하던데 넌 계획이 없니? 우리 도진이는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 듣고 자라서 그 어렵다는 대학 한 번에 붙고 대기업도 수석으로 들어갔잖니. 부부라는 게 지적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하고 집안 분위기도 사는 법인데 내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다. 어머니, 저는 제 실무 능력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굳이 간판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생각은 없어요. 병원에서도 연차 대비 최고 대우받고 있고요. 그리고 도진 씨랑 대화 통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적 수준이라는 게 학벌로만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엄마가 다 언니 생각해서 조언해 주시는 건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네요? 솔직히 우리 오빠 조건에 언니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오빠가 워낙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엄마 눈이 높으신 건 당연한 거고요. 맞아, 지훈아. 엄마랑 동생 말이 틀린 건 없잖아. 나중엔 내 회사 사람들 부부 동반 모임도 가야 하는데 네가 학위 하나 더 따오면 나도 당당하게 소개하기 좋고 우리 집안 며느리 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지. 도진 씨, 내가 왜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내 직업을 부끄러워해야 해? 나 불법적인 일하는 거 아니고 정당하게 내 기술로 돈 벌어. 그리고 아가씨, 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 힘으로 모은 돈 1억 들고 결혼 시작해요. 도진 씨는 학자금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아직 5천만 원이나 남아있잖아요. 조건 따지자면 빚지고 시작하는 쪽이 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셨고 시누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명문대 타이틀 하나로 온 가족이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서 정작 경제적인 실속은 제가 훨씬 낫다는 걸 똑똑히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리며 흠을 잡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딱 한 달 남겨둔 어느 주말, 신혼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만난 카페에서 도진 씨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폭탄 발언을 던졌어요. 지훈아, 우리 결혼하면 네 월급 통장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엄마가 그러시는데
너는 전문대 나와서 경제관념이나 재테크 쪽으로는 나보다 한참 모자랄 거래.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경제 동향도 잘 알고 우리 엄마가 부동산이나 주식 굴리는 노하우가 엄청나거든? 네 쥐꼬리만한 월급 그냥 두면 푼돈밖에 안 되니까 합쳐서 우리 엄마가 관리해 주시는 게 맞아. 무슨 헛소리야. 우리 예전에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합의 다 끝냈잖아. 생활비 통장만 만들어서 공평하게 넣기로 한 거 잊었어? 내가 왜 내 통장을 어머니한테 줘? 야,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냐?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데 좀 들어. 엄마가 네 돈 꿀꺽 하시겠대? 다 우리 잘 살게 불려주신다잖아. 너처럼 치과에 처박혀서 치석이나 긁어내는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불려? 대기업 다니는 내 안목이랑 우리 집안 노하우를 무시해? 치석이나 긁어대는 애? 말 다 했어? 네가 말하는 그 엘리트 안목으로 굴린 결과가 지금 네 마이너스 통장이니? 나는 그 치석 긁어내서 빚 하나 없이 1억 모았어. 내 돈은 1원 한 푼도 못 줘. 더 이상 이 얘기 꺼내면 결혼 당장 엎을 줄 알아? 도진 씨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속으로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식을 정확히 2주 앞둔 화요일 퇴근길. 마침내 도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너 진짜 지독하다. 어떻게 어른이 그렇게 타일렀는데 끝까지 네 고집만 피우고 연락 한 통이 없어? 타일러? 내 돈 뺏어가겠다는 게 타이르는 거야? 할 말 없으면 끊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지금 알아 누우셨어. 네가 감히 월급 통장 안 맡기고 건방지게 군다고 너무 괘씸하다며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식음 전폐하셨다고. 어머니가 단식을 하신다고? 내 통장 때문에?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 어차피 너 돈 관리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학벌 콤플렉스만 심한 거 엄마가 이번 기회에 싹 다 고쳐놓겠대. 당장 내일부터 짐 싸서 우리 본가로 들어와. 본가로 들어오라고? 내가 거길 왜 가? 왜 가긴. 엄마 쓰러지기 전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내일부터 당장 시집살이 연습하면서 뉘우쳐. 너 우리 같은 엘리트 집안 며느리 되려면 극과 치과 출근하는 것보다 내조하고 복종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 굶어 돌아가셔. 당장 짐 싸서 기어들어와. 뚝.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를 들고 길거리에 서서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작 제 월급 통장 하나 빼앗아 보겠다고 나이든 시어머니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잘난 대기업 사원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걸 무기 삼아 시집살이 연습을 하라며 협박을 하다니. 이대로 그냥 파혼 통보를 하고 끝내버리면 저들은 평생 저를 학벌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돈만 밝히다 도망친 질 나쁜 여자를 매도하며 자기 합리화를 할 게 뻔했어요. 저는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성격이었죠. 저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그 얄팍한 우월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뒤에 철저하게 짓밟아주고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도진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나 때문에 물 한 모금 안 드신다고? 큰일이네. 알았어. 당장 내일 퇴근하고 짐 싸서 들어갈게. 시집살이 연습?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와서 엄마한테 싹싹 빌고 통장이랑 보안카드 싹 다 챙겨와. 알았어?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옷까지는 아주 간소하게 대충 챙겼죠. 대신 제게 가장 중요한 무기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소형 녹음기 2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 개인 금융정보가 담긴 모든 서류와 통장들은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달린 작은 금고함에 넣었어요. 아주 차갑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저들의 바닥을 확인하고 기록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박살낼 준비를 마쳤죠. 다음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마치 저를 취조하기 위해 준비된 함정 같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는 머리에 하얀 띠를 질끈 두른 시어머니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과장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팔짱을 꽉 낀 채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도진 씨는 1인용 안락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언니, 진짜 뻔뻔하고 독하다. 엄마가 이 지경이 되셨는데 퇴근 시간 다 맞춰서 이제야 기어들어와요? 전문대 나와서 우리 오빠 같은 능력자 물었으면 알아서 기고 내조의 목숨을 걸어야지. 어디서 감히 돈주머니를 차겠다고 건방지게 굴어요? 엄마가 기가 막히고 괘씸해서 이틀째 물 한 방울 못 넘기셨어요. 아가씨, 말씀은 똑바로 해야죠. 제가 뻔뻔하게 기어들어온 게 아니라 도진 씨가 시집살이 연습하러 오라고 해서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알아놓으셨다면서 피부 혈색은 저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평소에 관리를 아주 잘하셨나 봐요. 뭐시었지? 이 기집애가 끝까지 어른한테 말대꾸를. 아이고, 나 죽는다. 도진아, 네가 어떻게 저런 근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맹랑한 애를 데려와서 어미를 말려 죽이냐? 내가 좀 굶어 죽어야 저 독한 입방정이 멈추지.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 대기업에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며 돈 벌어오는데 형수님 같은 조건이면 형한테 평생 납작 엎드려서 헌신해도 모자란 판국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통장 내놓으세요. 지윤아, 너 진짜 제정신이야? 얼른 캐리어 열고 통장이랑 도장부터 꺼내. 그리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내가 우리 집안 지적 수준이랑 예의범절 맞추라고 불렀지. 언제 따박따박 말대꾸하라고 불렀어? 도진 씨, 내가 시집살이 연습하러 온다고 했지 내 피 같은 재산 헌납하러 온다고 했어? 그리고 어머니, 이틀이나 꼬박 물도 안 드셨으면 이러고 쩌렁쩌렁 소리 지르실 기운도 없으셔야 의학적으로 정상이거든요. 성대랑 폐활량이 어지간한 20대보다 건강하시네요. 너 지금 내가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거냐? 싸가지 없는? 에이, 꾀병이라니요. 제가 명색이 병원 현장에서 매일 환자들 보는 의료인인데 어머니 진짜로 탈수와서 쓰러지시는 꼴은 절대 못 보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며느리 돌이 다해서 간병해 드릴 테니까요. 단식이라는 게 원래 전문가 없이 함부로 하면 장기 손상하고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저는 서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에 소리나게 눕혀놓았어요. 제 차분하고 기죽지 않는 오히려 전문가다운 여유로운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세우려던 시누이와 시동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 제 캐리어를 눕혀둔 채로 본격적인 시집살이 연습, 아니 합법적인 시댁 참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예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번호 3자리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119죠? 여기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50대 후반 여성이시고 이틀째 식음 전폐하고 물 한 모금 안 드신 상태에서 지금 의식이 혼미해지려고 하거든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야, 너 지금 미쳤어?
무슨 119를 불러? 엄마가 언제 의식이 혼미하다고 했어? 도진 씨, 진짜 무식하다. 사람 몸의 70%가 물이야. 밥은 며칠 굶어도 버티지만 이틀 동안 물 한 방울 안 마시면 급성 탈수로 신장에 물이 오고 심하면 스troke로 쓰러져. 아이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야, 이 발칙한 거사. 당장 취소 안 해? 동네 창피하게 무슨 구급차를 불러. 내가 죽든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유난이야. 어머니, 시집살이 연습하러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 내조 제대로 배우러 온 거잖아요. 엘리트 집안 며느리답게 가장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모실 테니까 가만히 누워 계세요. 움직이시면 어지러우실 거예요? 결국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예비 시어머니는 환장하겠다는 표정으로 억지로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도진 씨는 씩씩거리며 구급차에 올라탔고 저는 아주 여유롭게 제 차를 몰고 응급실로 따라갔죠.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탈수 증세가 약간 있긴 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나섰죠.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이틀이나 굶으신 상태거든요. 억지로라도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 것 같은데 비급여 수액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좀 놔주세요. 아미노산 듬뿍 들어간 최고급 영양제 있잖아요. 기력 회복하시게 2팩 꽉 채워서 놔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가 원하니 알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양팔에 주사 바늘을 꽂은 채 응급실 침대에 결박당하듯 누워있어야 했어요. 수액 2팩이 다 들어가려면 꼬박 4시간이 걸렸죠.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 저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아주 편안하게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도진 씨는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야, 지훈아. 나 화장실 좀 가자. 수액을 하도 맞았더니 방광이 터질 것 같다. 그리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저기 편의점 가서 죽이라도 하나 사와. 어머니, 지금 식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굶다가 갑자기 음식물 들어가면 위경련 오거든요. 내일 아침까지는 속을 푹 비우셔야 해요. 그리고 화장실은 링거 폴대 끌고 가셔야 하는데 어지러우실까 봐 걱정이네요. 도진 씨, 일어나서 어머니 화장실 좀 모시고 다녀와. 난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서 부축할 기운은 없어.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도진 씨는 짜증을 내며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화장실로 향하셨어요. 수액이 다 들어가고 수납을 할 시간이 되었죠.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무려 30만 원이 넘었어요. 무슨 수액이 이렇게 비싸? 지훈아, 네가 마치라고 했으니까 네가 결제해. 내가 왜? 나 아직 시집살이 연습 시작도 안 했고 내 통장 아직 내 손에 있는데 그리고 도진 씨가 돈 관리는 너희 엘리트 집안이 알아서 굴린다고 큰소리 쳤잖아. 어머니 병원비 하나 낼 돈 없어? 그 잘난 대기업 월급은 다 어디다 두고 나한테 내라고 해? 결국 도진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기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새벽 4시였죠. 저는 거실불을 환하게 켜고 자고 있던 시누이와 시동생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아가씨, 도련님, 일어나세요. 벌써 새벽 4시예요. 아침 식사 준비하셔야죠. 미쳤어요? 지금 새벽 4시인데 무슨 아침 식사야. 나가요. 아가씨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명문대 출신 우리 집안은 아침마다 무조건 칠첩반상 차려 먹는다고. 저 시집살이 연습하러 왔으니까 그 대단한 칠첩반상 어떻게 차리는지 똑똑히 배워야죠. 가족이니까 다 같이 연습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도련님도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세요.
저랑 새벽 시장 가서 장 보셔야 하니까. 형수님, 장난해요? 형수님 좀 어떻게 해봐. 나 오늘 1교시 수업 있단 말이야. 야, 지은아, 첫날부터 왜 이래? 너 진짜 나랑 장난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밥이야. 대충 시켜 먹어. 대충 시켜 먹자고? 너희 엄마가 내 돈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려 하시는데 며느리가 돼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그게 너희 엘리트 집안 예절이야? 빨리 일어나. 다들. 어머니는 속 비우셔야 하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쉬시고요. 나머지 3명은 당장 거실로 집합해. 나 화나면 통장이고 뭐고 내일 당장 파혼인 거 알지? 파혼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는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며 남매들의 등짝을 때렸어요. 결국 눈도 못 뜬 시동생을 차에 태워 수산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죠. 저는 일부러 가장 무거운 배추 3포기와 무 5개, 그리고 손질 안 된 생물 오징어 1상자를 샀어요. 도련님, 남자답게 번쩍 들어주세요. 엘리트 집안 아들답게 체력도 좋으시겠죠? 저는 연약한 여자라 이런 거 못 들거든요. 시동생은 끙끙거리며 짐을 날랐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누워 자려던 시누이를 주방으로 끌고 왔어요. 아가씨, 오징어 내장부터 빼서 씻어주세요. 저는 멸치똥 뗄 테니까. 배추도 겉절이하게 싹 다 다듬어 주시고요. 언니, 나 어제 네일아트 10만 원 주고 새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만져요? 피리는 나게. 어머, 아가씨. 엘리트 집안 식구들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오빠 결혼 연습시킨다면서 동생이 그 정도 희생도 못해요? 고무장갑 끼고 조심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정 못하시겠으면 어머니 깨워서 시킬까요? 환자분 일 시켰다가 또 쓰러지시면 이번엔 중환자실 가셔야 할 텐데.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생오징어를 만지며 구역질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멸치를 다듬으며 아주 느긋하게 지시만 내렸죠. 아침 7시가 되자 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나오셨죠.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대접받기만 원하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어요. 냄새가 좋구나. 지은이가 왔다고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가씨랑 도련님이 아버님 드시게 하려고 새벽부터 오징어 다듬고 장바워서 차린 밥상이에요.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죠. 식탁에 시아버지, 도진씨, 시누이, 시동생이 둘러앉았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커피를 탔어요. 넌 왜 안 앉아? 밥 안 먹어? 어머, 어머니가 방에서 굶고 계시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니? 나는 어머니 단식 끝내실 때까지 동참할 거야. 엘리트 집안답게 든든하게 먹고 출근들 해. 도련님, 설거지는 도련님 담당인 거 아시죠? 저 출근 준비해야 해서 이만 씻으러 갈게요. 저는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고 바깥에서는 내가 왜 설거지를 하느냐며 남매가 싸우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어요. 퇴근 후 2번째 날 저녁.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식탁 위에는 배달 전문점 떡볶이와 튀김이 잔뜩 널려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이 정신없이 먹고 있었죠.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배달 음식 시켰어요? 네, 언니. 오빠 카드로 시켰어요. 엄마는 아직 단식 중이셔서 안방에 계시고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것 좀 먹으려고요. 언니도 먹을래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그리고 도진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도진 씨, 집 가계부랑 생활비 카드 다 가져와. 내 월급 통장 가져가서 어머니가 관리해 주신다며. 나 시집살이 연습하러 왔으니까 그 대단한 경제 노하우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도 공부 좀 해야지. 당장 내놔. 야, 갑자기 가계부를 왜 내놔? 우리 엄마가 알아서 꼼꼼하게 다 적어두시니까 넌 그냥 통장만 맡기면 된다니까. 장난해? 내가 번 돈 들어갈 계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투명하게 확인도 못해? 그게 엘리트 집안의 재테크 방식이야? 묻지마 투자 뭐 그런 거야? 가계부 안 주면 나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간다. 그리고 파혼 사유는 당신이 내 돈 날로 먹으려 했다고 사방팔방에 다 알릴 줄 알아?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어요. 도진아, 그냥 가져다 줘라. 어디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지 보자. 지가 전문대 머리로 대기업 다니는 네가 관리하는 수준을 이해나 하겠니? 있다. 여기 있다. 시어머니가 식탁 위로 두꺼운 가계부와 엑셀로 프린트된 종이 뭉치를 던졌어요. 저는 떡볶이를 먹고 있는 남매를 밀어내고 가계부를 펼쳤죠. 몇 장 넘기지도 않아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 어머니, 이게 경제관념 투철한 명문대 집안의 가계부예요? 지난달 배달의 민족 결제액만 80만 원이네요? 도진 씨 카드로 아가씨 백화점 할부금 30만 원씩 나가는 건 뭐고요? 도련님 게임 아이템 결제도 15만 원이나 있네? 야, 그건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고 취업준비생이니까 오빠로서 좀 챙겨주는 거지. 우리 집은 원래 우애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 우애? 네 마이너스 통장 한도 꽉 차서 이자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면서 동생들 용돈 챙겨주는 게 우애야? 이건 우애가 아니라 호구지. 어머니, 제 월급 가져가서 이 우애 좋은 남매들 배달 음식 사주고 백화점빚 갚아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재테크 노하우가 결국 내 돈으로 돌려먹기 하는 거였어요? 이 방정 찌는 거 좀 보소? 감히 어른한테 돌려막기가 뭐야? 우리가 쪼들려서 네 돈 탐내는 줄 알아? 다 같이 잘 살자고 합치자는 거지. 다 같이 잘 살려면 씀씀이부터 줄여야죠. 저 내조 배우러 왔으니까 오늘부터 이 집안 경제권 제가 확실하게 구조조정 연습해 드릴게요. 아가씨, 도련님, 오늘부터 도진 씨 카드에 연결된 배달앱 결제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백화점 카드, 가족 카드 연동된 것도 싹 다 정지시켰고요. 뭐요? 언니가 뭔데 내 카드를 정지시켜요? 오빠, 진짜 정지했어? 지훈이가 하도 난리쳐서 일단 오늘만 막아놨어. 지훈아, 너 진짜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어머니가 식음 전폐하고 누워 계신데 자식들이 옆에서 떡볶이나 시켜 먹는 게 인간 도리니? 앞으로 이 집에서 배달 음식은 금지야.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떡볶이와 튀김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렸어요.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시동생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죠. 저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아주 상쾌한 얼굴로 안방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가계부 엉망인 거 보니까 속이 터져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 월급 통장은 그냥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하니 제가 어머니 완벽하게 간호해 드릴게요. 아버님 퇴근하실 시간 다 됐네요. 제가 아버님 저녁상은 기가 막히게 차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 돈 주고 사온 최고급 전복장과 한우 떡갈비, 그리고 맑은 조개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거든요. 아니, 웬 진수성찬이냐?
지인이 네가 다 한 거냐? 아버님, 바깥에서 돈 버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어머니는 알아놓으셨고 동생들은 철없이 굴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아버님이라도 든든하게 드셔야죠. 저는 아버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많이 드세요. 거실 구석에는 배달 음식도 못 먹고 맨밥을 씹고 있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억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안방 문틈으로는 전복장 냄새를 맡고 이성을 잃기 직전인 예비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냐, 며느리밖에 없구나. 우리 집안 여자들은 맨날 돈만 쓸 줄 알지 이런 정성이 없어. 아주 맛있다.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식사를 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방을 향해 보란듯이 더 크게 말했어요. 아버님,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내일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장어구이 사올게요. 어머니는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고 아가씨랑 도련님은 철 좀 들라고 제가 당분간 식비 통제 좀 할게요. 아버님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어린 것들이 맨날 남의 돈으로 배달이나 시켜 먹고. 네가 알아서 잘 가르쳐 봐라. 시아버지의 허락까지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베개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과 시댁 식구들의 철없는 사치벽을 확인한 이상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이 오만한 집안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 셋째 날 밤, 저는 본격적인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어요. 굶주림에 지친 시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주워 먹는다는 심증이 있었거든요. 저는 퇴근길에 저렴한 가정용 홈캠을 하나 사서 거실 구석에 설치했어요. 야, 너 거실에 그거 뭐야? 카메라야? 너 진짜 돌았어? 어머니가 이틀이나 더 굶으셨잖아. 이제 진짜 언제 쇼크 와서 쓰러지실지 몰라. 밤에 다들 자는데 어머니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시면 골든타임 놓치는 거야. 내가 내 폰이랑 연결해서 밤새 모니터링하려고 설치한 거야.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우리 집을 지금 감옥으로 만들 작정이에요? 언니가 우리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가씨, 감시라뇨. 섭섭하게. 떳떳하게 생활하는데 카메라가 왜 무서워요? 어머니 걱정돼서 제 사비에 들여서 산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머니, 저 카메라 설치했으니까 밤에 어지러우시면 무리해서 걸어 나오지 마시고 카메라에 대고 손 흔드세요. 제가 바로 튀어나갈 테니까요.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홈캠이 설치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가는 길목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물 한 모금, 밥 한 톨 몰래 훔쳐 먹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넷째 날 새벽이었어요. 병원 출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저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 문득 제 스마트폰에 깔린 홈캠 앱을 켜봤죠. 화면 속 거실은 어두컴컴하고 고요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아주 미세한 바스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에 귀를 바짝 댔죠.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현관 쪽에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나르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 시간에 배달기사가 문을 두드릴 리는 없고 아마도 퇴근길이나 외출하고 돌아오던 시동생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이나 우편함 쪽에 몰래 숨겨둔 배달 음식을 가지고 올라온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 홈캠의 시야를 피했나 앱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동생이 카메라 화각의 맨 밑바닥, 즉 거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마치 군대 포복을 하듯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물고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꼬리표가 아주 살짝 찍혀 있었어요. 명문대생의 빛나는 두뇌를 고작 홈캠 사각지대 피해서 야식 나르는 데 쓰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에 녹음기 앱을 켰어요. 그리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갔죠. 거실 한가운데를 지나 예비 시어머니가 알아누워 계신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이 오만한 엘리트 집안의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는 대화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스마트폰 마이크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고, 살겠다. 도진아, 상추 한 장만 더 줘봐라. 족발은 역시 앞다리살이 야들야들하니 최고다. 이틀 맨밥에 간장만 앓았더니 아주 의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네. 엄마, 채 천천히 좀 드셔. 내가 이거 1층 무인 택배함에서부터 카메라 안 찍히려고 바닥 팍팍 기어서 가져오느라 내 무릎 다 까졌어. 형수 진짜 독종 아니야? 무슨 남의 집에 카메라를 달아. 내 말이, 아니, 오빠는 저런 여자를 대체 왜 데려온 거야? 전문대 나와서 배운 것도 없는 게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 오늘 백화점 가서 구두 하나 결제하려다가 한도 초과라고 떠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오빠, 카드 정지 빨리 풀어. 나 내일 친구들이랑 호텔 오마카세 먹기로 했단 말이야. 야, 조용히 해. 지훈이 깰라. 나도 미치겠으니까 조금만 참아. 지훈이가 지금 가계부 쥐고 흔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카드를 풀 수가 없다고. 하여간에 없이 자란 것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네가 대기업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이 지 눈에는 얼마나 커 보이겠니? 그러니까 지 통장은 꽉 쥐고 안 내놓으면서 네 카드만 쥐어짜는 거 아니야. 도진이 너 이번 주말 전까지 무조건 제 통장이랑 보안카드 다 뺏어내. 안 그러면 내 속이 터져서 진짜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막국수나 빨리 비벼봐라. 안방문 너머로 족발을 씹는 쩝쩝 소리와 함께 저를 비우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 불을 환하게 켰어요.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진 씨와 남매가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지요. 간밤에 족발 파티를 벌이느라 늦게 잔 탓인지 다들 얼굴이 부석부석했어요. 다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 도련님, 밤사이에 무릎으로 어디 기어 다니셨어요? 바지 무릎이 새까맣네요. 아가씨는 얼굴이 왜 그렇게 부으셨어요? 어제 제가 맨밥만 드려서 염분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붓기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네요. 뭐요? 언니는 진짜 아침부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소질 있네요. 도진 씨, 피곤해 보인다. 얼른 씻고 출근해. 나는 오늘 연차 냈으니까 집에서 어머니 간호나 꼼꼼히 하려고. 어제부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고기 누린내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 오늘 안방이랑 네 방 대청소 좀 싹 하려고 해. 위생이 중요하잖아. 뭐? 대청소? 야, 넌 남의 방을 왜 마음대로 청소해? 내 방은 절대 건드리지 마. 나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마. 도진 씨와 시부모님, 시누이 시동생이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나가고 집안에는 저와 알아놓은 척하는 시어머니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먹은 족발 탓인지 코까지 골며 숙면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아주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신 뒤 굳게 닫힌 도진 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겉보기엔 멀끔했어요. 책꽂이에는 전공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은 깨끗했지요.
하지만 책상 밑 서랍을 당겨보니 가장 아래쪽 서랍 하나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뻔하잖아요. 귀중품을 숨겨둔 열쇠는 보통 반경 1m 안에 두기 마련이죠. 저는 책상 위 연필꽂이 바닥, 키보드 아래, 책장 틈새를 뒤지다가 두꺼운 전공서적 사이를 파낸 공간에 숨겨진 작은 열쇠를 찾아냈어요. 열쇠를 서랍에 꽂고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묵직한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엘리트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각종 금융권에서 날아온 우편물,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그리고 대출 만기 연장 안내문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진 씨 명의의 신용카드 청구서 3장이었어요. A카드, B카드, C카드. 지난달 결제 예정 금액의 총합은 무려 1,2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대기업들인 도진 씨의 한 달 세후 월급이 4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감안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세부 결제 내역을 짚어내려가던 저는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청구서에는 도진 씨 본인이 쓴 골프채 할부금,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강남 고급 맞춤 정장 결제건이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가족들이 쓴 내역이었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신우이가 긁은 것으로 보이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 할부, 피부과 필라테스 연간 회원권 결제, 시동생이 긁어댄 최신형 게이밍 PC와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 내역, 그리고 가장 앞건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도진 씨 카드로 매주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들락거렸고 5성급 호텔 애프터눈 티세트와 프리미엄 골프장 식대까지 아주 알뜰하게 긁어대셨더라고요. 도진 씨의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 초과 상태였고 부족한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리볼빙을 최대치로 끌어쓰고 있었어요. 리볼빙 이자율이 무려 17%에 달했으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도진 씨 혼자 감당하는 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제 스마트폰 보안 폴더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서랍 쪽 깊숙한 곳에서 예전 모델의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도진 씨의 오만한 성격상 복잡한 비밀번호를 쓸 리가 없었어요. 본인의 명문대 학번과 생년월일을 조합해 입력하자 화면이 스르륵 풀렸어요. 태블릿은 도진 씨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카카오톡 계정이 고스란히 연동되어 있었죠. 저는 곧바로 도진 씨와 시어머니의 1:1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로 쭉 올려 읽어 내려가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한 달 전 대화 내역. 엄마, 이번 달 B카드 리볼빙 넘어간 거 이자만 80만 원이야. 나 진짜 미치겠어. 연말 성과금 나온 거 다 부었는데도 자동차 리스비랑 엄마 골프장 결제 대금 메꾸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 꽉 찼어. 수연이 명품백 산 건 왜 내 카드로 긁게 해? 아이고 아들, 대기업 다니는 오빠가 동생 기 좀 살려준 건데 뭘 그렇게 팍팍하게 굴어. 수연이 시집 갈 때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도 체면이 있지. 친구들 앞에서 맨날 얻어먹을 순 없잖니. 좀만 버텨봐. 지훈이 걔 곧 들어오잖아. 지훈이가 안 그래도 돈 관리 각자 하자고 난리야. 걔가 전문대 출신이라 은근히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기 돈에 집착 엄청 심해. 치위생 사면서 꾸역꾸역 모은 돈이 1억이라는데 전세 금액 5천만 원 넣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절대 안 내놓을 기세야. 배운 게 없으니 시야가 좁아서 그래. 네가 명문대 엘리트인데 어디서 감히 네 돈, 내 돈을 따져? 결혼하면 다 네 돈이지. 네가 대기업 남편 타이틀 줬으면 걔는 평생 너한테 숙이고 살아야 해. 당장 다음 달 카드값
헝클하게 생겼어. 걔 월급 통장 무조건 받아내서 우리 생활비랑 내비 메꿔야 해. 안 그러면 나 신용불량자 돼. 걱정 마라. 내가 결혼 핑계대고 알아눕는 척해서 걔 기선 확실하게 제압해 줄 테니까. 어차피 걔 우리 집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라 내가 단식 투쟁하면서 구박 좀 하면 겁먹고 싹싹 빌면서 통장 다 가져다 바칠 거다. 나 알았어, 엄마. 엄마, 연기 잘해야 돼. 지훈이 눈치 엄청 빨라. 내가 걔 보고 시집살이 연습하라고 본가로 부를 테니까 엄마가 확실하게 밟아줘. 저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떠는 대신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움직였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금융서류 사진들과 함께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모든 서류를 원래 있던 그대로 서랍에 넣고 열쇠를 다시 전공 서적 사이에 숨겼어요. 그리고 태블릿의 전원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제 친정 부모님께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서울로 좀 올라와 주셔야겠어요. 도진 씨네 부모님도 모시고 식사 자리 하나 예약해 둘게요. 주말에?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양가 부모님이 왜 모이자는 거니?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예단 문제로 또 속썩이니? 아니요. 예단 같은 시시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진 씨네 가족들이랑 아주 중요한 정산을 할 게 생겨서요. 제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오셔서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구경만 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토요일이 밝았어요. 저는 토요일 오전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나섰어요. 도진 씨와 시댁 식구들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으니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둘러댔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코스 요리 가격만 꽤 나가는 곳이었지만 제 돈으로 미리 예약금을 걸어두었죠. 이 완벽한 피날레를 위한 무대 대관료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 친정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저는 룸에 미리 들어가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룸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제 태블릿 화면을 띄워두는 작업을 마쳤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어젯밤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드렸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상태였죠. 아빠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겠다며 벼르고 계셨지만 저는 아빠 손을 꾹 잡으며 오늘만큼은 제가 하는 대로 끝까지 지켜만 봐달라고 당부했어요. 정확히 12시 정각. 룸의 미닫이 문이 열리고 도진 씨와 시댁 식구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환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도진 씨와 시누이의 부축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셨죠. 시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며느리 들어온다고 신경을 너무 썼는지 몸살이 크게 나서 며칠을 알아누웠지 뭡니까. 그래도 사돈 뵙는 자리라고 억지로 기어 나왔으니 이해 좀 해주시지요. 네, 얼굴 뵈니까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이고, 사돈. 제가 우리 지훈이 시집살이 좀 가르쳐 보려고 며칠 데리고 있었는데 애가 참 싹싹하긴 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도진이 내조하려면 제가 곁에서 한참 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어른들 오셨는데 빨리 물부터 따르지 않고? 네, 어머니. 물은
셀프로 드시고요. 도진 씨도 거기 앉아. 야, 너 어른들 계신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갑자기 밥은 왜 먹자고 한 건데?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우리 결혼 일주일 남았잖아. 그동안 내가 시집살이 연습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참 많은데 그걸 우리 양가 부모님 모신 자리에서 아주 투명하게 브리핑 좀 하려고 자리 마련했어. 엘리트 명문대 집안 며느리답게 보고서 형식으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모니터 쪽으로 시선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쪽으로 걸어가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배경에 스피커 아이콘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첫 번째 순서는 시집살이 연습의 계기가 된 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대한 결과 보고예요. 도진 씨가 그랬지. 나 때문에 어머니가 식음전폐하고 알아 누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간호하며 어머니의 생체 리듬을 관찰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룸 안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새벽 2시. 안방에서 녹음된 소리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족발 껍질을 씹는 쫀득한 소리. 상추 리필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무릎으로 기어 배달 음식을 나른 시동생의 불평. 백화점 카드가 정지되어 화를 내는 시누이의 짜증까지.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룸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 물 한 모금 못 넘긴다며 새벽에 애들 방에 불러다 놓고 족발을 뜯어? 내 앞에서는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더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여보, 아니에요. 이거 지훈이가 이상한 거 조작해서 틀어놓은 거예요. 요즘 AI?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는 가짜 녹음 그런 거라고요. 지훈아, 너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짓을 하니? AI라뇨? 어머니, 제가 명색이 의료인인데 환자 차트를 조작하겠어요? 조작이라고 우기실까봐 영상도 준비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홈캠 사각지대를 피하려고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물고 안방으로 기어가는 시동생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친정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셨고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셨어요. 형수님, 진짜 내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저거 불법 촬영이잖아요. 도련님, 거실은 공용 공간이라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도련님 무릎 까진데 바르라고 제가 어제 연고도 식탁에 올려뒀잖아요. 자, 단식 투쟁이 완벽한 대국민 사교육이었다는 건 이걸로 증명이 끝났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경제권 브리핑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화면을 넘기자 이번에는 아주 복잡한 엑셀표와 원형 그래프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어요. 도진 씨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3장의 결제 내역과 대출 잔액을 1원 단위까지 정리한 표였죠. 도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넌 남의 책상 서랍 함부로 뒤졌어? 너 이거 당장 안고? 미쳤어 진짜? 앉아. 엘리트 대기업 사원치고는 보안의식이 너무 허술하더라. 열쇠를 책상에 끼워두는 건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인데 말이야. 아버님, 화면 글씨 잘 보이시죠? 도진 씨 지난달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대기업 대리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액수죠.
그래서 도진 씨는 지금 연이율 17%짜리 리볼빙으로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1200? 이 자식이 미쳤나? 네가 대체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쓰고 다녀? 도진 씨 혼자 쓴 게 아니니까 문제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아가씨가 긁은 백화점 명품 가방 300만 원, 피부과 결제 200만 원, 도련님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으로 결제한 150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매주 긁으신 호텔 레스토랑이랑 골프장 비용까지. 가족들 사치 부리는 거 뒷바라지하느라 도진 씨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이미 지난달에 꽉 찼고요. 지금 도진 씨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빚쟁이라고요. 룸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허영심에 취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떠벌리고 다니던 시댁 식구들의 민낯이 숫자로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죠.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거리셨죠. 도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속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훌륭하신 엘리트 모자께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도진 씨의 태블릿에서 캡처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이었어요. 글씨를 아주 큼지막하게 키워서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도진 씨가 먼저 말합니다. 지훈이가 자기 돈에 집착이 심하다. 월급 통장 무조건 받아내서 우리 생활비랑 내 빚 메꿔야 한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시네요. 단식 투쟁하면서 구박하면 겁먹고 통장 바칠 거다. 정문대 출신 며느리 뒀다 어디 쓰겠니? ATM 기계 역할이라도 톡톡히 시켜야지. 그 대목을 읽는 순간 꾹 참고 계시던 친정아빠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셨어요. 테이블 위 유리잔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쓰러졌죠. 이보쇼 사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짓거리요? 우리 딸이 ATM 기계야? 당신들 빚잔치 하는데 우리 딸 평생 벌어놓은 돈을 쏟아붓겠다고 작당 모의를 해? 명문대, 대기업.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사기꾼 소굴이나 다름없네. 당장 고소해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친정아빠의 불호령에 도진 씨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소리치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파들파들 떨며 제 바지깃을 붙잡으려고 했죠. 지훈아,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카드값이 너무 밀리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서 엄마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진짜 네 통장 뺏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안심시켜드리려고 홧김에 한 말이야. 내가 앞으로 빚 다 갚을게.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어떡해? 저는 무릎을 꿇은 도진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진 씨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구차하게 핑계대지 마. 네가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내용 증명이야. 웨딩홀이랑 신혼여행 패키지는 내가 어제부로 싹 다 취소했어. 위약금 물어준 거 절반, 그리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공용 데이트 통장으로 네가 결제한 척했던 거 다 내 돈인 거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확히 입금해. 1원이라도 틀리거나 날짜 하루라도 늦으면 사기로 바로 민사소송 들어갈 거니까. 지훈아,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노인네가 돼서 욕심이 과했어. 우리 도진이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못 막으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네가 쥐고 있는 그 전세금 1억 중에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자 쳐서 평생 갚으마. 제발 우리 도진이 좀 살려줘. 어머니, 저 배운 거 없는 전문대 출신이라 숫자에 약해서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런 거 계산 잘 못해요. 엘리트이신 어머니가 부동산 보는 눈 엄청나시니까 그 노하우 살려서 직접 대출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가씨, 도련님, 앞으로 오빠 등골 그만 빼먹고 당장 알바라도 시작하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룸을 나섰어요. 등 뒤로 시아버지가 도진 씨의 뺨을 내려치는 매서운 소리와 시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어요. 한정식집 복도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미련도 눈물도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썩은 동아줄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지옥에서 탈출한 승리감만 가득했거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파혼 소식은 도진 씨 회사에도 아름아름 퍼졌다고 해요. 결국 도진 씨는 다음 달 리볼빙 대금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고, 끌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는 중고차 시장에 헐값으로 넘겨버렸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건너 들었죠. 아침마다 칠첩반상을 고집하던 신우이는 카드값을 갚느라 주말마다 카페 알바를 뛰고 있고, 시동생은 휴학을 하고 택배 물류센터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가 결국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내 만회하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통쾌한 후일담도 전해졌어요. 도진 씨는 모르는 번호로 제게 수십 번 전화를 걸고 장문의 사과 문자를 남겼지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번호를 스팸 처리해버렸습니다.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구질구질한 인생에 제 빛나는 에너지를 단 1%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얼마 전 치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수석 치위생사로 승진했어요. 페이도 훌쩍 올랐고 제 힘으로 마련한 집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완벽하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학벌이나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돈을 벌고 제 삶을 책임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짜릿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고 제 할 말은 다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통장 비밀번호는 오직 저만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